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 매번 국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해 왔을 때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총화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절절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인데, 과연 이러할 때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의 혈세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공보, 그들 가운데서도 국가의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국내에 수십 군데 존재하고 있고, 반중공,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 구금 혹은 체포, 압송하는 일이 벌어졌을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 지금 과연 잠실 선착장에 위치하고 있던 동방명주라고 하는 중국 식당 한 곳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한 현재 그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동방명주 식당의 주인인 왕해군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연관이 있는 정치인, 언론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독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신과 채통, 품격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비밀정보 조직이라고 하는 국정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각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또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입을 다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뼈저린 눈물에, 반성의 눈물을 흘리게 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중심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대략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은 이후에 92년도 8월 24일 한중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 조선족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숫자들이 이주를 해서 국적 회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중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중국인들의 수요가 한족인 순수한 중국인들과 포함해서 대략 150만에서 170만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 영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왜, 무엇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밀경찰서라는 것을 운영을 해왔을까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법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룬공이라고 하는데, 이 법륜공은 사람에 대한 인격,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기체조 집단이면서 동시에 사상운동, 민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법륜공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우 위협스러운 존재가 되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불순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부산에도 대형 중국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의 외교관들이 그 중국 식당 사장님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보다도 더 높은 직책과 직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의 눈밖에 나게 되면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그냥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 조직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장 거점을 마련해놓고 암약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당연히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을 했을 것입니다. 동방명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북에서 난파시키는 비밀 공작 요원들의 침투 경로를 보면 해상 침투할 경우에 공작 모선과 공작 자선으로 분류되어서 대한민국 영내로 침투를 해왔었습니다. 즉 역으로 중국에 설치한 잠실 선착장에 있는 동방명주에 불법 감금된, 불법으로 체포된 반체제 인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통해서 중국으로 압송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몰래 빼서 보내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정보 공작 업무를 수십 년간 해봤던 저로서도 당연히 우리 체제에 반하는 사람이 해외 나가서 그런 언동을 하고 국가를 회방 놓고 그 욕하는 일을 할 때 잡아들인다 하면 그 나라의 공항을 이용해서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야음을 틈타서 배로 싣고 오는 방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인 인천과 북경 간의 거리. 하지만 배로도 단동, 대련, 천진, 상해, 또 청도, 위해 이런 중국의 곳곳에 대한민국의 여객선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 하구로 작은 쾌속종 모터보트를 통해서 불순분자라고 판명된 반체제 인사를 잡아서 싣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중국 공해상에서 접선하여 중국 본토로 넘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할까요?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만의 공산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반하는 체제를 비판하거나 체제를 욕하고 회방놓는 자들을 잡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진핑 권력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잡아들여야 하겠죠. 자, 동시에 우리 최근에 그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우주군 사령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한 미군 내에 우주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지금 새로운 코로나 또 코로나 변종들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극심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내에도 이 새로운 신종, 변종 코로나균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병균이 살포되는 일은 없을까요? 만일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혼탁된 상황이고 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또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좌절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과거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던 덩소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97년 초에 이제 사망을 했던 중국의 실질적인 개혁개방의 창시자였고, 이 덩소평조차도 중국 인민 10억 명 가운데 9억 명이 죽고 1억 명이 살아남는다면 그래도 중국은 이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지배 세력들, 중국 공산당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이죠. 이러한 체제가 바로 중국 공산당 체제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염병이 퍼져서 대략 한 3천만에서 4천만이 죽어간다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게 되는 장사가 되고,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멸하게 된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면서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그들의 지배하에 둘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안보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위생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매우 심대한 신경과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의 정책을 현재 추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거나 좌절시켜서 다시 한번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입증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삼각지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집회,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이 그간 설치해 두었던 공자학원을 모두 퇴출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놔둔 걸까요? 왜? 이게 외교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비외교적인 방법으로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어디다?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죠. 그런데 우리 현재 국가정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도에 이미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고, 2019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예하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의 학교인 당교와 업무교류 협약을 맺게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도에 한미 간의 우주협정을 체결하였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에서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혼자 된 짓입니까? 아니죠.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세력에 의해서 부안해동한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박지원, 김무성이 야합을 했지만 또 그 가운데 앞장섰던 자들이 권성동, 장제원, 나경원 이런 자들이 당시에 자신들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앞장섰던 자들이죠. 물론 유승민 같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배신했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무슨 윤심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만약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미 간의 우주사령부 설치가 협정이 안 되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주군 사령부가 설치됐다고 했다면요, 아마 중국의 지령을 받은 국힘당 내부의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의 인사들, 여야 구분 없이 모두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재의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저 가짜 국회의원들이 제2의 탄핵 사태를 만들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저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다시 또 문제처럼 우리 국내에 살포할 위험성은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국한시켜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검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너무 낮은 상황에서의 방어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만과 항공기 노선은요, 철저하게 봉쇄해야 합니다. 봉쇄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 연말인 2022년 12월 2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대략 한 100여 명들이 모여서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의원들끼리만의 의원연맹일까요? 자,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한중 간의 의원연맹은요, 달리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즉 중국의 뜻에 맞는 그런 법률 제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었다는 뜻인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요?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일 날 창립된 한중의원연맹 같은 조직은 한국의 국회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해방시켰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무려 18만 명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침공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인원 298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침공해서 통일을 방해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때는 수도 서울을 뺐고, 그래서 우리가 불갑을 평택까지 밀려 내려가는 치욕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일본에게는 35년간의 일제강점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리만큼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던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한중 간의 의원 동맹을 맺는다,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있죠.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똥개, 사냥개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역사적인 사례가 분명히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정보원과 같은 비밀 공작기관, 정보기관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식민지화하는 똥개 사냥개 역할을 하는지, 또 중국과 어떻게 야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맺어진 의원 동맹이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조사와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 이런 공세적인 대국민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거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비밀 정보 조직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도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또 그 작전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국가 체제 보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한 건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재가 허가 없이 할 수 없다고 몸을 수그리고 있다라면 그건 뭡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면 나의 연금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졸장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만일 이곳 한반도가 이스라엘이었다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가만히 보고 있었을 걸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모사드는 국회에서 폭탄 테러가 나든지 아니면 복면을 쓴 알카이다 같은 극렬 분자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담합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두 테러를 하거나 제거하고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국민의 대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짓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모조리 제거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한국 전쟁이 벌어졌던 1950년에서 53년까지 우리의 원수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1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의원연맹 같은 조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중의원연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작점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만듦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노예를 만들어가는 작업의 일환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만술인 것이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넘어가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저 여의도의 정치 쓰레기들, 이것들을 가만히 둔다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도 치욕을 겪었듯이 중국 식민지로 돼서 평생 중국 사람들의 발 마사지나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게 과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굴종하는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는요,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주도적이고 전면적인 그리고 때로는 뭉어리만큼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감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해야 될 일을 아직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